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상처받을 만한 말을 들었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끝내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한 경우 대신 이런 말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네가 문제지.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사과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침묵과 회피가 당신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과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깊은 상처와 혼란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심리적 현상을 함께 파헤쳐보고 당신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유효하며 그들의 행동에는 명확한 심리적 배경이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는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미안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는 인정, 그리고 상대의 감정이 정당하다는 인정입니다. 사과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며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통한 표현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인정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과는 자존심의 손상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붕괴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믿음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곧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아가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치명적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완벽하고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여 사소한 비판이나 잘못의 인정조차도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느낍니다.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하며 외부의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에서 구축해놓은 이상적인 자아상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방어 기제는 그들에게 사과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사과를 회피하고 대신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사과는 그들에게 있어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을 죽음과 같은 것으로 여기며 사과를 통해 그러한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완벽한 가면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떤 관계의 유지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사과 대신 쓰는 5가지 행동. 나르시시스트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관계는 그들에게 있어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고 만족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과라는 직접적인 인정 대신 다음과 같은 방식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당신에게 더 큰 혼란과 좌절을 안겨줄 수 있으며 결국 당신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들의 교묘한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없는 해명.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이 말은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를 앞세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부정적인 결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도가 순수했음을 주장하며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들은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도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친 실제적인 영향입니다. 이는 당신의 상처를 무시하고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방식입니다. 마치 그들의 의도만 중요하고 당신이 느낀 고통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순수한 의도를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의 비난을 피하려 합니다. 이는 매우 교묘한 회피 전략이며 당신으로 하여금 내가 너무 예민했나? 하는 자기의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해석합니다. 책임 전가, 내가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지. 문제의 원인을 상대 반응으로 돌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모든 상황의 책임을 당신에게 넘깁니다. 그들은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과도하게 반응한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거나 당신이 상황을 오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당신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는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당신은 결국 스스로의 감정과 인지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되며 상대방의 주장을 점차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감정 무시. 그 정도로 상처받을 일은 아니야. 당신의 감정을 과장, 왜곡으로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고통을 경시하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이 과민하거나 유치하다고 비난하며 당신의 정당한 반응을 무시합니다. 이들은 종종 넌 너무 감정적이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만 그래와 같은 말로 당신의 감정을 깎아내립니다. 이는 당신의 내면을 황폐하게 만들고 당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단지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감정을 조작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신에게 깊은 심리적 혼란과 외로움을 안겨줍니다. 침묵과 회피, 말을 꺼내면 연락을 끊거나 화제를 바꿉니다. 사과 대신 시간이 해결해주길 기다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직접적인 대면과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없는 척 행동하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마치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당신이 먼저 다가와 관계를 복구하기를 기다립니다. 이는 당신에게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어주고 결국 당신이 먼저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모든 것을 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무언의 압박이며 당신의 사과 요구를 좌절시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당신에게 심리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속으로 사귀며 혼자 고통받게 됩니다. 조건부 인정. 내가 좀 심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너도 알잖아. 사과처럼 들리지만 끝에는 항상 상대 책임이 붙습니다. 이 방식은 가장 교활한 사과 회피법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바로 당신의 잘못이나 상황적 요인을 덧붙여 자신의 책임을 희석시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좀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분산시키고 당신에게도 일정 부분의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려는 시도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사과는 당신에게 혼란을 주고 누가 진정으로 책임이 있는지 불분명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사과를 받은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불편하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곪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당신이 더 괴로워질까?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지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사과가 없을 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 정도는 참고 넘어가야 하나?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하나? 즉, 문제의 원인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해소를 통해 안정을 얻으려 합니다. 갈등은 관계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사과가 없는 관계는 이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인지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상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고 정신적인 피로를 극도로 증대시킵니다. 당신은 점차 자신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게 되고 마치 거울의 방에 갇힌 것처럼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됩니다. 심지어 당신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수정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유리조각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불안한 상태를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하지 않는 나르시시즘이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도적으로 당신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을 부정하고 당신의 감정을 비난하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점차 자신감을 잃고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믿게 되며 상대방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의 자아를 파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황폐해지고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의 진짜 목적.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용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과를 갈망하거나 진심으로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관계의 지속, 그리고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상태 유지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를 유지하려 합니다. 용서는 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용서가 아니라 당신의 순종과 복종을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자신의 힘이 약해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과 대신 당신이 포기하길 바랍니다. 말을 꺼내지 않기를, 느끼지 않기를, 기억하지 않기를. 나아가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과 수능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관계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 합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등을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고수하려 합니다. 그 순간 관계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동등한 관계의 주체가 아니라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며 오직 일방적인 통제와 복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관계이며 당신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당신과의 진정한 교류가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위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당신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끊임없이 보충하려 합니다. 이 관계에서 당신은 점차 빛을 잃고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기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과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책임의 표현입니다. 사과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고쳐나가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사과가 없는 관계는 다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존중이 없는 관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상대방의 감정과 존재를 무시하는 깊은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등이 회피되거나 무시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한 관계일 수 없습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관계의 기본이며 사과는 그 존중을 확인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그 감정은 설명될 필요 없이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만의 것이며 그 누구도 그것을 평가하거나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당신의 감정이 정당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의 경험을 말해주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이 기준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향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당신은 진정한 사과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이며 당신의 감정은 항상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기준들은 당신이 건강한 관계를 식별하고 불건강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항상 당신만 이해하고 당신만 참아왔고 당신만 스스로를 의심해왔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사과하지 않는 구조 안에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통과 혼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그들의 병리적인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조작과 통제에 희생된 것뿐입니다. 이 채널 신기한 나라에서는 이런 관계의 구조를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님을, 그리고 당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과 없는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이해를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회복과 성장을 항상 지지하겠습니다.